네, 오늘 취업 멘토링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성함을 일단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자기소개를 직접 듣고 싶어요. 좀 네. 부탁드려도 설마 될까요? 바디랭귀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개발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략 커뮤니케이터 김주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한번 뵀었어요. 방송에서 한번 뵀었는데 네,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요. 네, 오늘 더 또- 예뻐졌나요? 네? 저 더 예뻐졌나요? 그걸 저한테 예쁘세요. 많이 예뻐졌어요. 바디랭귀지로 좀 대답 좀 해봐 주시죠. 네. beautiful, wonderful. 예. 만족스럽습니다. 어려운 거 이렇게. 정말요? 네. 네. 아니 저번에 한번 뵀는데 너무 재밌게 또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네. 좀 뵙고 싶었거든요. 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예고해 주신 대로 네. 우리 구직자들이 많이들 하고 계시는 바디랭귀지에 대한 실수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잘만 사용하면 내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바디랭귀지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바디랭귀지가 이게 말이 쉽지 어려워요. 사실 이게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데 손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저도 고민할 때가 난감할 때가 있죠.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막 이렇게 네, 이럴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예, 오늘 정말 좀 중요한 내용 꼭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시선, 쳐다보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네. 제가 가끔 이제 모의 면접을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 구직자들이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긴장하고 있구나 또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어른들이 쳐다보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살짝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면접을 보실 때에도 면접관이 어른이다 보니까 대부분 눈 맞추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주보고 이야기할 때 시선 처리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은데 특히 좀 우리나라 분들은 눈 맞춤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상대방이 좀 어려운 면접관일 경우에는 그렇죠. 아이 컨택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피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실험에 의하면 시선 처리를 하세요라는 미션을 받은 그룹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미션을 받은 그룹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친밀감, 호감도를 실험을 해봤는데요.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서로 아이 컨택을 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훨씬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 컨택을 무섭다라고 안 하시는 것은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가질 수 있는 호감의 어떤 기회를 놓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선혜 씨는 제가 되게 편한가 봐요. 저를 그래요? 되게 잘 노려보시더라고요. 뚫어지게. 예, 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거 나중에 소개팅 나갈 때나 여자 만날 때 어필을 좀 해야겠어요. 예, 이렇게. 그렇게 어필하시면 안 될 것 예. 같은데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제가 너무 이렇게 쳐다보면 네. 부담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담 느끼셨나요? 저요, 지금은 좀 그랬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네. 쳐다보세요라고 하니까 강사님 저는 쳐다보면 너무 이상해요, 민망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요령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얼굴에 삼각형을 그리시는 건데요. 삼각형은 왜 위로 뾰족한 삼각형이 있고요, 아래로 뾰족한 삼각형이 그렇죠. 있어요. 근데 우리 얼굴에 시선 처리할 때 그리셔야 되는 삼각형은 아래로 뾰족한, 즉 두 눈이랑 코 또는 인중을 연결하는 삼각형을 그리시면, 그리고 그 내부를 보시면, 그 안에 어느 영역 한 군데를 보시면 상대방은 눈을 보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근데 너무 눈만 쳐다보면 힘드니까 네. 그 사이에 어딘가를 쳐다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위가 뾰족한 삼각형이 있어요. 위가요? 두 눈과 뭐 이마 또는 그 위를 연결하는 삼각형을 그리시게 되면 그거는 바디랭귀지, 그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의하면 상대방을 위협하고 겁주기 위한 시선의 처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위가 뾰족한 삼각형을 그리시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턱도 올라가게 되고요, 시선도 이렇게 내려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아래로 뾰족한 역삼각형 그게 말하시는 바로 거죠. 아래가 뾰족한 아유, 삼각형인데요. 네. 자, 아래가 뾰족한 삼각형이라도 그렇게 이렇게 턱을 드시면 눈이 내려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야 그래서 네, 턱을 좀 이렇게 당기시고 이렇게 되는데? 저 이렇게 웃지 말라고 어머니께서 그러셨는데 네. 그러니까 자, 저 때문에 역삼각형을 빵 터지셨어요. 네, 예. 기억을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얼굴 빨개졌나요, 역삼각형. 괜찮습니다. 자. 네. 다음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다음은 너무
빠르게 훑어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얼굴을요? 네, 네. 그러니까 눈을 쳐다보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 면적관이 많은 경우 발생이 되는데요. 면적관은 이렇게 계속 물 흐르듯이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골고루 보라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시면 의사 전달도 충분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의 마침표와 시선의 마침표를 같이 가시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문장이 끝날 때 시선을 옮기시고 또 다음 문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마침표나 쉼표에서 시선을 옮기시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고 절도 있는 시선의 연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선혜 씨랑 저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혜 씨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역삼각형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네, 말씀이셨는데 그렇죠. 네, 네. 피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우선 네. 아까 말씀해 네. 주신 거는 이렇게 위가 뾰족한 삼각형으로 보면은 네. 턱이 들리니까 좀 턱이 안 좋다. 들립니다. 그 밖에 또 피해야 될 것들. 네, 네. 또 3종 세트가 있어요. 네. 첫 번째 곁눈질입니다. 곁눈질. 네, 옆에 있는 구직자를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렇게 본다거나 또는 면접관이 대각선에 있는 면접관을 보실 때요, 이렇게 정면으로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옆을 곁눈질을 하시게 되면 째려본다라는 느낌, 네. 그리고 지나치게 견제한다라는 느낌을 주실 그럴 수가 수 있어요.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눈알을 굴리시는 거예요. 눈알을 굴려요? 눈알을 이렇게 왜 우리 모를 때 아, 이렇게? 천장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것도 잘 모르겠고 자신감이 없음을 나타낼 수 있고요. 또는 눈을 지나치게 많이 깜빡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FBI에서는요, 눈을 너무 깜빡이는 사람을 예의주시하는데 왜 그러냐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 거짓말을 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요, 근데 면접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좀 이런 걸 주의하면은 더 호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우리 대부분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그룹일 경우에 나랑 좀 비스듬하게 앉아 있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이렇게. 이렇게 얼굴을 돌려도 그래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눈만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가 이상해요. 있어요. 이상해요. 그럼 되게 곁눈질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가 사진을 보면서 350여 가지의 몸 동작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었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상대방의 배꼽의 방향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꼽이요? 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요, 나와 정면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조금 몸을 돌려서 배꼽을 상대방에게 좀 노출을 시키면, 배꼽, 네, 배꼽, 예. 그러니까 정면을 보시라는 얘기죠. 네네. 그게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네. 이 배꼽을 돌리면, 그러니까 몸을 돌리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곁눈질도 좀 예방을 할 수가 그렇죠.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리고 자동으로 배꼽 인쇄도 될 것 같아요. 네, 잘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제 손의 위치가 저는 네. 또 이거 궁금한데 아니에요? 손도 참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네, 그거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손동작은 역시 사용을 너무 과하게 하시면 정신없어서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지만 잘만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기억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나의 기억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동작을 사용을 하실 때는요, 첫 번째로 손가락보다는 손 전체를 좀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험이 있어요. 어떤 그룹에게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연사와 손 전체를 사용을 하는 연사에 대한 이미지를 평가하라고 했을 때 손가락보다는 손 전체를 사용해서 바디랭귀지를 쓰시는 연사에게 더 좋은 평가를 내렸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손가락은 뭐 숫자 1이라던가 2라던가 또는 강조하는 이런 바디랭귀지 이외에는, 의미 이외에는 손 전체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손 등보다는 손 바닥이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왜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할 때 이렇게 안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다 이제 그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바닥이 긍정적인 바닥 거니까 이렇게. 의미였군요. 이런 거보단 이게 낫다고. 예. 네, 네. 그리고 또 높이 차이도 좀 있지 않을까 네, 네. 싶은데요. 높이 차이도 있습니다. 네. 손동작을 하실 때요, 이렇게 앉아 계실 때도 보통은 가슴 높이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 몸이나 내가 앉아있는 의자의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조를 하실 때는 조금 크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안에서 연출을 하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팔꿈치도 뭐 이렇게 네.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면서요? 팔꿈치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랑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와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좀 네. 다르시죠? 그러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수줍으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른 모 형태를 팔꿈치를 그리시는 게 네. 훨씬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해보세요, 선혜 씨. 저도 방금 고쳤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선혜 씨가 이렇게 좀 괜찮아요? 없어 보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우아해 보여요. 없어 보였어요. 그러기까지. 예, 알겠죠. 예, 자신감이. 네, 마른 모 모양 예.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더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시선 처리 배웠고 네. 손 배웠어요. 이제 어디 네. 배워야 될까요? 이제는 발 배워야 되나요? 네, 발 한번 해볼까요? 발도 발. 되게. 네. 예, 예. 우리가 면접을 보거나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고 들어올 때요. 사람들이 참 발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우리 영화 공공의 적에 보면 설경구 씨가 이성재 씨를 의심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의심을 하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근데 딱 심증을 굳힌 이유가 슬피 울고 있는 이성재 씨가 아래를 봤을 때 발을 막 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라는 거를 딱 증거를 포착을 했어요. 근데 그만큼 발은요 우리 뇌에서 가장 먼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잘 쓰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발에 대해서는요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발 동작에 대해서. 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요. 그 앉은 자세 면접 볼 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네, 우리가 네. 앉아서 면접을 많이 보는데 네. 그때 막 이게 뭐 다리 참 이게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걱정 많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우리도 지금 앉아 있는데요. 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앞으로 이렇게 걸터 앉으시는 분이 계세요. 네. 자 그런 경우에 면접관은 이 사람이 되게 불안하고 빨리 끝내고 가고 싶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자에 앉으실 때는 깊숙이 끝까지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대신에 등받이에 등을 붙이지 않으시면 됩니다. 등받이와 등이 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게 연출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른 목팔을 유지하시고요. 11자 다리를 유지하시면서 면접관을 배꼽의 법칙을 사용해서 보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어요. 뭐 손동작, 발동작, 시선 처리, 앉는 자세까지 앉는 자세까지. 알아봤는데 예, 예. 네, 하루아침에 고치려고 하면 이런 거 안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몸에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예라고 김주리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